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미디어들의 뉴스들을 보면서 한국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해서 정리 기록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돌이켜서 정리를 한다면 한국 전쟁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미소 대립의 대리전 전쟁이었다. 라고 역사 정의를 하는 것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전쟁은 2차 대전 후에 미소간에 남겨진 잉여 군사무기를 소진하는 역할을 했고, 그 소진한 결과 현대 무기를 개발하는 계기가 된 전쟁이다. 계속해서 냉전 상태에서 무기 개발들은 계속 이어져 갔던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현재 한반도는 한국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지 결정할 수 없는 휴전 상태로 거의 70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죠. 현재도 남북한의 대치 사항은 신무기 개발 등의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갔고요. 한국은 뭐 각종 현대무기 외에 핵무기 빼고 미사일까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주 적합한 인터넷의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IT 국가로 성공하는 신화도 한국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실험이 성공하면 세계에서도 성공한다는 룰이 생겼다 할 정도로 한국은 세계화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 한국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관점을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요.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현대전은 전통적인 군사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도 정보전쟁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정보전쟁을 뛰어넘어서 이번에 그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통신 통제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전쟁이 또한 글로벌 통신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전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 개별 국민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노쇼 가지 않으면은 그 예약금이 우크라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우크라이나 말하자면은 그 장관이 도와달라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부탁을 했더니 뭐 하루 만에 그 위성 안테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설치하고 10초 만에 개통이 됐다. 이런 뉴스를 또한 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무력화시켰다. 그동안에 그 전쟁을 할 만큼 러시아가 외환 보유를 6천억 달러나 모았다는데 이것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이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돈이 없으면 또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 현대전이라는 것은 뭐 전통적인 어떤 군사력과 그 다음에 그 전자통신 이런 전쟁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또한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도 추적 감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중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은 그 누구라도 미국에게 적으로 간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인이 우울증으로 별세했다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오버랩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와 금융의 디지털화의 실험장이 된 우크라이나라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 세상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세계는 그 세계 단일 화폐가 디지털화돼서 돌아가는 즉 세계 정부라는 원대한 그런 목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들이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세계 정부로는 아직까지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봐도 미국 뒤에도 뭔가가 있다. 러시아 뒤에도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는 느낌들을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 일반 개인들도 그런 정보를, 그런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또 하나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북한의 핵미사일과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 결국 핵 개발이었어? 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유튜버 방송의 내용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루고자 했던 자주국방에 의한 꿈, 그것이 핵무기 개발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이 막았었죠. 대가는 뭐 경제발전해 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 자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에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구소련 해체 시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하고 그 대신 나토에게 안전보장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후회된다 하는 뉴스를 우리는 또한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내용을 보면은
반납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다르게 읽으면 우리는 핵 보유 지위국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하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읽을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가 정말 핵 보유 지국을 확보한 다음에 러시아 편이 아닌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토와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유튜버로서 박상후의 문명개화라는 내용을 본 건데요. 이것은 그 근거 있는 증거, 3월 8일 그 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러시아 여승무원과의 담화 녹화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그 번역해서 그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 지국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막는다 하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소련 해체 시 우크라이나는 핵을 러시아에 반납하면서 나토의 보호를 약속받았었다. 근데 그게 뭐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핵무기 제조시설, 핵무기 재료, 로켓 제조시설, 발사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푸틴은 말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원전 장악은 그런 의도를 사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키이브 정권의 탄압이 8년 정도 이어오고 있었고, 그들이 오죽하면 독립을 선언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그 자치주를 승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승인을 한다면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그 목적,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침공을 한 거다. 이렇게 푸틴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버인 박상우 씨의 그 마지막 말이 저를 가지고 러시아 대변인이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 푸틴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봐야 합니다. 푸틴은 악당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서구 미디어만 보고 믿겠다고 하면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분은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있네요.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그래야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정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 기록으로도 남겨두려고 합니다. 앞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 지국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한 돈바스 지역을 독립 승인하고 군대를 파견할 명분을 갖는다. 실제로 거의 전면전으로
러시아는 침공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는 군사 개입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상황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북한이 핵 보유 지위국을 확보하고 대신 미국과 적대관계를 끝내고 미국과의 동맹에 가입하려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북구 전구는 북한을 침공하여 핵시설을 무력화시킬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반대로 북한도 조선족 자치주를 독립 승인을 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지도자는 남한 지도자냐 북한 지도자일 것이냐 라는 질문도 추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이 조선족 자치주의 군대를 파견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동맹이므로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참전명분은 명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